임유광의 암중모색 시리즈. 제목부터 범상치 않지만 표준 개념조차 흐릿한 새로운 학문 세계를 놓고 해야 될 사명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럼 왜 이 시점에서 양자의학이라는 주제를 꺼내 들었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현대의학의 한계 봉착 때문입니다. 한 20년 30년 전에는 상당히 양자의학 연구가 활발했습니다만은 요즘 좀 주춤했죠. 이걸 다시 한번 불을 질러 봅시다. 자, 그럼 현대의학의 특징 한번 볼까요? 현대의학의 특징은 잘라내고 박살내는 데는 일가견이 있죠. 그래서 소염 진통제 쓰고 해열제 쓰고 항생제 써서 일단 봉합하는 데는 탁월한 기술 발휘를 해온 것도 사실이고, 그로 인해서 많은 질병들을 치료한 공헌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른바 쓰리고 한번 볼까요? 고혈압, 고혈당, 이거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평생 약을 먹으라고 하지만은 그것들이 만성 질환화 되는 데는 속수무책입니다. 현대의학의 맹점입니다. 그런다고 우리가 평생 약을 먹을 수는 없지 않는 양자의학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양자역학의 변천사를 한번 볼까요? 양자역학은 20세기 막스 프랑크의 양자가설로 시작됐습니다. 이 양자가설이 뭐냐? 말 자체가 어렵습니다만은 당시에 천재적인 그런 물리학자들도 이 말들을 이해를 못했죠. 양자가설, 우주에 있는 에너지 덩어리가 양자화되어 있고 중첩화되어 있고 불연소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말에 그동안의 고전역학 한 방에 무너졌습니다.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뉴턴역학은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이 뒤를 이어서 닐스 보어, 하이젠베르크, 막스 보른, 드브로이, 슈레딩거, 데이비드 본까지 쭉 한 30년 동안 20세기 초를 장식하면서 이들이 만들어내는 업적이야말로 실로 위대한 과학의 진보였습니다. 닐스 보어 한번 볼까요? 대립하는 것은 상보적이다. 전자궤도를 연구한 사람인데 대립하는 것은 상보적이다라는 이런 말 한마디를 가지고 이 세계를 접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비록 모순되는 개념일지라도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획기적인 선언입니다. 그래, 양자역학은 이중성과 이 상보성의 어떤 관계 설정이 중요합니다. 이중성이 뭐이고 닐스 보어가 말한 이런 상보성이다, 이런 것의 어떤 개념 차이들을 우리가 앞으로 명확히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이젠베르크 볼까요? 하이젠베르크는 뭐예요? 이 닐스 보어의 16년 문화생이었죠. 제1의 제자, 수제자. 나이 차를 극복하고 이 사람이 천재적인 그런 두뇌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행렬 운동, 그 다음에 양자점 에너지, 그 다음에 불확정성 원리, 이런 것들을 집중 파고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물리학자였기 때문에 막스 보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 사람들의 어떤 수학적인 부족점을 완전히 통계 처리로 커버를 했죠. 막스 보른 너무 유명합니다. 그 다음에 드브로이, 전자도 빛이다, 전자도 파동이라는 겁니다. 이 말 한마디 초창기에 양자역학을 하는 이런 천재 수학자 물리학자들의 신금을 올려서 아인슈타인까지도 닐스 보어까지도 또는 막스 프랑크까지도 환영을 거듭했던 것입니다. 이 드브로이는 1924년에 이 말을 최초로 주장했다고 하는데 5년 뒤에 노벨상을 받았죠. 이 양자역학의 중간에 한 획을 긋는 위대한 선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슈레딩거, 그 유명한 파동함수를 만든 장본인입니다. 막스 보른이 이를 보고 확률이다 또는 미분 방정식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죠. 이에 슈레딩거는 반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슈레딩거 고양이 사고 실험이라는 설로 이 양자역학을 반박하는 대열에 끼기도 했죠. 그 다음 데이비드 봄, 여러분 데이비드
데이비드 봄이 누구예요? 이단아로서 취급을 받았는데, 홀로그램 우주는 우주가 연결됐다는 겁니다. 부분이 전체를 대변할 수 있다. 전체 우주가 어떤 끈으로 연결된. 필자가 이제 이걸 이 이중성을 깨보자. 양자학적 이중성을 깨보니까 그림자가 나왔다. 튀어나왔다. 이 그림자 발견으로 보는 겁니다. 양자학의 출발을. 물론 어떤 분들은 데이비드 봄의 홀로그램 우주에서 출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럼 양자역학과 양자학의 차이점을 한번 봅시다. 이게 중요합니다. 양자역학은 빛의 이중성 발견에서 시작됐다. 양자가설로 시작됐다 이거죠. 필자가 보는 견해는 이보다 더 이들이 주장한 양자역학의 근본을 한번 깨보자. 뭔가 나올 거 아니냐. 이중성을 깨보자. 깨는 거 어떻게 깹니까? 도구가 있어야 되겠죠. 무조건 깬다고 깨지지는 않습니다. 이런 점에 관점으로 앞으로 양자학을 쭉 전개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림자 발견입니다. 그림자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다음 챕터로서 한번 다루겠습니다. 양자학의 핵심 키워드는 4가지입니다. 상보상, 중첩, 얽힘이죠. 이 4가지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중첩이죠. 중첩. 중첩 하나는 오늘 이 시간에 꼭 해결하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왜냐고요? 중첩을 모르고는 양자학을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중첩과 그림자라는 이 그림자 극복만 하면은 양자학은 비교적 쉽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학문입니다. 이 중첩 한번 풀어봤습니다. 중첩은 상형 문자의 자원풀이 한번 볼까요? 무거울 중자하고 겹칠 파전자 3개에 열십자가 들어있죠. 이 논두렁 고랑 속에 열십자가 튀어나온다는 거. 우리 첩들을 쌓다 보면 첩들의 반란에 의해서 논두렁 고랑 속에 열십자가 튀어나온다는 거.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우리는 믿고 가야만 양자역학의 끝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초창기 이런 물리학자들은 중첩을 어떻게 풀었을까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중첩 확인하는 순간 붕괴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논란을 벌였죠. 닐스 보는 머리가 어지럽다. 심지어 양자역학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막스 프랑크도 동감을 했고, 아인슈타인은 어땠을까요? 지금 반발하다시피 한 것입니다. 무슨 말도 아닌 소리를 하고 있느냐.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 이런 말도 남겼죠. 자, 그러면 양자학의 5가지 특성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생소하고 어렵다. 어렵습니다.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생경하지만 낯설지는 않다. 어쩐지 좀 금세 친숙해질 것 같은 느낌은 이렇게 든단 말이에요. 뭔가 여기 답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넷째는 정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답이 없다. 무엇이 정답이냐? 모든 게 정답이란 말하고 상당히 비슷한 억구를 가집니다. 그 다음에 누누이 강조했던 그림자 발견입니다. 이 그림자 극복이야말로 양자학을 마무리 칠 수 있는 너무 중요한 명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양자학을 논해볼까요? 양자학은 첫째, 머리를 바꾸는 의학입니다. 둘째, 몸으로 때우는 의학입니다. 셋째, 다리를 써서 마음을 고치는 의학입니다. 다리를 써서 머리를 고치는 의학입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 통합의학입니다. 에너지 가져와야 됩니다. 모든 것이 에너지 문제입니다. 우리가 물질세계에서 에너지가 부족하면 또 의식세계에 에너지를 끌어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양자학은 그림자 순치의학이다. 그림자 순치. 그림자 왜 순치예요? 없애면 될까요? 그림자는 없앨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그림자를 극복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림자와 싸우면 백전백패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순치시켜야 됩니다. 그 어머니가 회초리를 들고 교육을 시키듯이 그림자를 순치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고안해 내겠습니다. 자, 머리를 바꾸는 의학 다시 한번 점검해 볼까요? 머리를 바꾼다는 것은 뭐예요? 머리를 어떻게 바꿔요? 누가 바꿔요, 머리를? 자기 머리 자기가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의사가
어떤 환자의 머리를 어떻게 바꿔줍니까? 자, 머리를 바꾼다는 말은 머리를 깬다는 말로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머리를 한번 깨봅시다. 머리 깰 수 없잖아요. 머리 깨면 죽잖아요. 머리에서 가슴까지, 이 머리에서 가슴까지 가장 힘든 난코스 여행이라거든요. 우리 인간이 가장 어려운 여행이 이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려오는 여행이라고 그럽니다. 어떻게 이걸 깨볼까요? 깨고 내려와야 되는데, 커다란 장애물이 있는데, 벽들이 곳곳에 있는데, 이걸 깨는 의학이 바로 양자의학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하는 여행은 멘탈 여행입니다. 머리에서 가슴까지 여행. 멘탈 여행을 우리가 가는 머리에서 가슴까지 고속도로를 놔야 됩니다. 여러분, 양자의학은 머리에서 가슴까지 고속도로를 놓는 의학입니다. 뭔가 이제 좀 느낌이 오죠. 좀 친숙해진 감도 있죠. 이것이 바로 양자역학을 하면은 양자역학에 몰입할 수밖에 없는, 호기심이 더 충만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사항입니다. 양자역학에서 본 관점에서 본 질병과 건강을 정의 한번 해봅시다. 몸과 마음 관계성 연구입니다. 양자학 연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몸과 마음의 관계성 연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질병은 뭡니까? 마음의 응어리입니다. 마음의 괴로움입니다. 그림자와 장난질입니다. 마음의 응어리가 뭐예요? 제가 멘탈포스로 한번 개념해 봤습니다만은 물질을 다시 마음으로 환원시켜 버리면 됩니다. 마음의 소재들은 허공에 꽉 차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상보성입니다. 닐스보가 말한 상보성. 파동의 입자와 입자화된 물질을 갖다 다시 파동으로 돌려 보내자는 거예요. 이게 양자학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럼 깨야지 입자를. 깬다는 의미가 중요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도 양자학을 하실 때는 뭘 깨봐야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모두가 망치든 철학자. 자, 오늘 Q&A 하나 해볼까요? 암은 실체 없는 마음의 응어리다.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하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물론입니다. 의사들이 암덩이를 꺼내놓고 또 부산물들을 들어 보여주면서 이것이 암덩어리요, 이것이 10cm요, 눈에 보이지시오, 이렇게 하는데 왜 실체가 없단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건 실체가 아니라 현상 덩어리일 뿐입니다. 우리가 실체와 현상을 구분해야 됩니다. 우리 눈으로는, 인간의 눈으로는 현상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현상도에 숨은 허상의 덩어리는 인간의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 현상도에 숨은 허상의 덩어리는 양자학으로 깨야 됩니다. 자, 오늘의 한 줄 리뷰합시다. 양자학은 하나하나 개념을 잡다 보면 결코 어렵지 않다. 이 말의 참뜻이 뭘까요? 양자학은 우리 한국이 전 세계를 선도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차원 높은 강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뵙겠습니다.